자, 2020년 9월 26일 일반 기계기사 문제 중에서 재료학 문제를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다음과 같이 첫 번째는 자유단에, 이건 이제 외팔보 처짐을 묻는 문제인데, 자유단 집중 하중을 받는 외팔보의 최대 처짐 델타 원, 그다음에 W가 오메가 1이 되게 하는 WL이 되게 하는 균일 분포 하중에서의 처짐이 동일하다 라고 되어 있는 건데, 이렇게 우리가 외팔보에서 지금 끝에 하중 하나는 P를 받는 경우에 이게 델타 1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균일 분포 하중인데 이게 W인데 총합이 WL의 총 W가 된다고 했을 때 이 델타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했듯이 이런 거는 이제 식을 외워야 되겠죠. 델타 1은 끝단에 3EI 분의 PL 3승이 될 거고, 그래서 델타 2는 이 비율로 해서 8, 6, 3, 2, 2, 1로 식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8EI 분의 WL의 실제는 요거 4승이었는데 요 부분이 합쳐져서 이 큰 W의 L 3승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W 대 P의 B는 이거를 지금 이 비율로 나누면 되니까 이거 두 개가 지금 똑같다라는 거죠. 그냥 W고 P가 내려오면 3분의 8로 올라가면 되겠죠. 그래서 1번 답을 찾을 수가 있을 거고, 자, 두 번째 문제, 부정정보에서 고정단의 모멘트 MB. 지금 이러한 부정정 문제는 외팔보에 여기 지지가 있는 문제니까 우리가 이 문제도 우리가 이렇게 가운데 P가 들어오고 L이 들어올 때 끝쪽의 델타량과 이 여기서의 반력에 의한 델타량이 동일하다라고 놓고 풀면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48분의 5 EI의 PL 세제곱이 되는 걸로 알고 있죠. 식 유도했던 거는 당연히 2분의 L이 되는 보라고 생각을 하면 당연히 끝에 외팔 보니까 3EI 분의 P의 L 나누기 2의 세제곱 더하기 여기까지 기울어져 있고 나머지는 직선으로 빠지니까 요 세타에다가 길이 L을 곱하면 되니까 세타는 2EI 분의 PL 나누기 2의 제곱 곱하기 길이가 되는 2분의 L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하면 이게 24고 이게 지금 16 4개니까 이게 16분의 1 돼서 48분의 3 2에서 48분의 5가 됐죠. 그래서 요거까지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외우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요거 하고 여기에서는 당연히 외팔 보니까 3 2i 분의 R의 L의 세제곱이 돼서 이거 두 개를 동일하게 놓으면 R은 3으로 나니까 16분의 5P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16분의 5P가 되니까 이것만 구해 놓으면 여기서 모멘트는 이 점 기준으로 모멘트를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점을 B점이라고 했을 때 B점을 기준으로 모멘트의 합을 0으로 놓고 이런 식으로 풀이를 놓으면 이 모멘트는 이 방향하고 지금 반대가 되니까 당연히 여기다 놓고 이 값은 이것 값과 이거의 모멘트의 차이를 빼주면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굳이 뭐 이렇게 이런 평형식으로 만들어서 풀면 좋긴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단순하게 이 두 개의 모멘트를 빼도 되니까, 그러면 16분의 5P에서 곱하기 전체 길이 L에 이쪽 방향과 이쪽 방향이 서로 반대가 되니까 P 곱하기 2분의 L, 이게 결국은 M0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16분의 8이 되니까 16분의 3이 되겠네요. 그래서 16분의 3 이렇게 체크를 할 수가 있겠네요. 3번 같은 경우에는 수업 시간에 한번 풀어줬는데, 굽힘 변형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그리고 U라고 하는 거는 2EI의 M제곱의 DX의 이거 L이라고 했는데,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이거는 U의 P에다가 델타량을 그냥 곱해주는 게 훨씬 더 쉬워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거는 2분의 1 P 델타
거하고 동일하니까 이 요점에서의 이 델타량을 구하면 되겠죠. 그 P점이 P 하중에 의해서 내려간 거니까 그 P점에서의 델타량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래서 요점에서의 델타량은 이쪽 볼을 생각 안 하고 이렇게 지금 2분의 L일 때 하중 P를 받았을 때의 델타량과 동일하니까 얘는 3EI의 P의 L 나누기 2의 세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38이 24EI 분의 PL의 세제곱인 거고, 그러면 U라고 하는 거는 2분의 1 곱하기 P 곱하기 24EI 분의 PL 세제곱, 그러니까 48EI 분의 P제곱 L 3승이 되겠네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이 분포 하중으로 되어 있는 거는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집중 하중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 지점에서의 델타량을 구해서 2분의 1을 곱해주면은 그게 바로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부핀 변형 에너지가. 자, 4번 같은 경우는 이거는 지름이 있고 길이가 있고 그 다음에 토크가 주어져 있고 비틀림 각이 주어져 있고 전단 탄성 계수 구하는 거니까, 이거는 파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테이블식 J-분의 TL 이라고 이야기하는 이것만 구하면 되겠죠. 여기에서 지금 각도 이거 주어져 있고 토크 주어져 있고 길이 주어져 있고 지름이니까 J값 주어져 있고, 그러면 계산을 할 때는 G는 J 파이 TL이 되는 거고, 토크는 4.08 뉴턴 미터, 길이는 250mm, 그 다음에 J는 원의 J는 2분의 파이 R 4제곱이니까 7 나누기 2의 4제곱 밀리미터의 4제곱 곱하기 8도 각도는 180도분의 파이로 놓으면 되니까, 지금 여기서는 값이 기가파스칼 단위로 나와야 되니까 기가파스칼 단위면 밀리미터 있고 뉴턴의 밀리미터, 그러니까 뉴턴 퍼 밀리미터 제곱이 메가파스칼이고 10의 3승이 붙어야 되니까 미터가 있는 걸 그대로 두고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숫자를 그대로 다 계산해서 넣어주면 그대로 바로 기가파스칼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계산기를 4.08에 250 곱하기 2 곱하기 180 누르는 방법도 필요하니까 10 나누기 파이 2개 나누기 7 나누기 2의 4제곱 나누기 8 하면 이렇게 하면 30.99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제 31이 되겠네요. 여기 있지만 여기에서 이 객관식으로 돼 있을 때 지금 이거는 숫자만 차이가 있고 자리수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여기 있는 숫자들만 다 눌러도 돼요, 급하면. 물론 우리가 공학적으로 볼 때는 단위를 다 맞추어서 계산을 해야 되지만 그 부분 이야기를 했죠. 자, 5번 이 구피 능력이 시그마 맥스라고 하면 하중 P는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때는 이 보기만을 보고 골라도 돼요. 그죠? 여기서는 당연히 이 부분은 S분의 M이 될 거고 직사각형이 되니까 BH의 제곱분의 6M 이렇게 된 게 지금 시그마 맥시멈이 되는 형태인 거고, 그래서 여기서 이 M 안에 이 하중 P가 관련이 돼 있을 거니까 당연히 BH 제곱의 시그마 맥스의 형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BH의 제곱, 세제곱, B의 제곱, 여기는 B의 세제곱이니까 당연히 이거는 답은 1번이 될 수밖에 없어요. 문제를 풀지 않더라도.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요령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근데 이 문제를 그대로 풀어 본다라고 하면 여기에 반력이 존재할 거고, 반력은 당연히 이쪽 편의 값이 영향이 오겠죠.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RA는. 그렇게 되면 이건 전단력도를 그려보면 위에서 올라갔다가 P 때문에 내려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가 될 거예요. 당연히 전단력도는 위에서 밀려서 올라갔다가 하중 P 때문에 떨어졌다가 와서 올라가는 형태가 될 거라고. 그러면 당연히 모멘트는 이걸 통과할 때가 모멘트가 가장 크게 나올 거니까 이 값이 모멘트가 될 거고, 그러면 모멘트는 RA에다가 곱하기 A1을 했는 게 모멘트가 되겠죠. 요 면적이니까. 이렇게 보면
A1 더하기 A2의 A1, A2의 P가 될 거고, 그래서 요 식에다가 얘를 집어넣어 주면 지금 보면 P라고 하는 거는 결국 시그마 맥스에다가 곱하기 BH의 제곱에 6이 있고 곱하기 A1, A2에 A1 더하기 A2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1번이란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겠죠. 파란색으로 쓸까요? 자, 6번 문제. 6번 문제는 수평이 있고 이 CD로 지금 이 줄을 걸어 놓은 다음에 여기에서 이 허용 인장력이 100MPa이고 단면적이 1이다 라고 하면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힘을 잘라주면 이 힘은 뭐냐면 결과적으로 이 허용 응력에다가 면적을 곱해준 게 쓸 수 있는 양이 되겠죠. 그래서 센티미터니까 얘는 100mm의 제곱일 거고 100이니까 10kN이 되겠네요. 그러면 지금 이 하중 때문에 이 평형식이 이루어져야 A점에서 평형식을 만들면 되는데 얘는 지금 X쪽 방향은 관계가 없으니까 Y쪽 방향의 힘만 따져보면 이게 지금 10이니까 이게 5대 4대 3이니까 Y쪽 방향이 5대 3이니까 10이면 6kN이 되겠죠. 그러면 A점에서 모멘트를 보면 P 곱하기 2개의 거리 8 이게 6 곱하기 4가 될 것이고 그래서 P는 3kN이 되겠네요. 간단하죠. 자, 7번 지름이 있고 그 다음에 각도가 있고 그 다음에 전단 응력이 있는데 전단 탄성 계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타우는 J분의 TC도 알고 있고 파이가 JG분의 TL이라는 것도 알고 있는데 이 전단 탄성 계수가 주어지면 당연히 타우는 G 감마가 되고 감마라는 게 L분의 로 파이가 되니까 이 식을 쓰는 게 훨씬 더 편하겠죠. 그래서 길이 L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L은 여기서 확인을 해보면 되죠. 그죠? 요게 반지름인 거고 그 다음에 각도가 있는 거고 G가 주어져 있고 타우가 주어져 있으니까 L을 구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G 타우가 되고 여기는 C 파이가 되겠죠. 최대값이니까. 그러면 80 기가파스칼 밑에는 49 메가파스칼 곱하기 C는 35cm니까 35 나누기 2cm 곱하기 0.2도 이건 대신에 라디안으로 당연히 고쳐줘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풀이를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80에 000 기가니까 나누기 49 곱하기 35 나누기 2 곱하기 0.2 곱하기 파이 나누기 180 하면 99.7 여기서 보면 센티미터가 남아있죠. 그러니까 이 미터 단위로 물어봤으니까 1미터가 되겠네요. 자, 8번 이거는 딱 보면 부정적 문제죠. 그죠? 여기서 길이가 A가 있고 길이가 B가 있으면 지금 실제로 이제 델타량의 문제니까 여기서 옮겨지는 이 델타량이 이쪽 부분은 늘어나는 거고 여기는 압축이 되는 건데 결과적으로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여기 AC에서의 압축되는 거하고 그러니까 BC가 압축되는 거하고 AC가 늘어나는 델타량이 동일한 거죠. 동일하다고 놓고 풀면 되는 건데 그 이야기는 우리가 수업 시간 늘 이야기했듯이 지금 길이가 긴 것이 훨씬 더 쉽게 늘어나니까 하중적인 측면으로 보면 당연히 이게 만약에 길고 이게 짧다라고 하면 여기는 길이가 기니까 작은 하중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R은 이 B에 관련되어 있는 형태가 될 거예요. 하중이. 이렇게 배웠죠. 그죠? 얘는 당연히 이 반대쪽. 여기에 걸리는 힘은 S고 여기에 걸리는 힘은 R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저걸로 수업 시간 하듯이 이렇게 잘라보면 이렇게 보면 이게 자유물체도니까 여기는 S가 힘이 걸리는 거고 이렇게 보면 R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그 힘만 보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는 A 더하기 당연히 이쪽은 A 더하기 B분의 A의 P만큼 걸리게 될 거예요. 하중이. 그렇게 되면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건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냥 잘 몰라서 문제를 처음부터 이제 푼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중이 주어져서 이쪽 벽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늘어난 델타량과 그 다음에 전체를
전체를 눌렀을 때 S라는 힘으로 눌렀을 때 줄어드는 델타량이 동일한 거죠. 그래서 델타량을 보면 첫 번째 거에서 델타량을 보면 여기 A만큼의 길이가 있는 것만 늘어나니까 당연히 A2분의 P에 곱하기 A가 늘어난 거고, 밑에 있는 S라는 힘 때문에는 전체 길이가 줄어드는 거니까 A2분의 S의 A 더하기 B가 될 거예요. 길이 전체가. 그렇게 되니까 따라서 S는 A 더하기 B분의 A의 P가 되겠죠. 이렇게 내린 결론과 이렇게 내린 결론은 똑같으니까. 이거는 우리가 재료역학 강의 시간에 항상 이야기하던 문제니까 이렇게 바로 쓰면 돼요. 이거는. 자, 9번 아래와 같은 보에서 이제 C 지점에서 그러니까 A에서부터 4m 떨어진 지점에서 이 굽힘 모멘트 값을 구하라. 그러면 굽힘 모멘트를 구하라는 건 이거는 이제 정력학적으로 평형식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이 A점과 B점이 지지단이 걸려 있고 그 사이에 C가 있으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지지단의 반력을 구해야만 하는 거예요. 문제로 봐서는 당연히. 이 반력을 반드시 구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A에서 구할까 B에서 구할까만 고민을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 전체가 지금 이 3의 1이니까 4인 거고 4, 5, 20만큼 여기에 걸리겠네요. 정력학으로 볼 거니까 이렇게만 보면 되고, 이게 지금 2m인 거고, 그래서 이 RB를 구한다. 요 점에서 구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A점에다 모멘트 기준을 두면 되죠. 요거 기준을 대니까 요 점에서 기준을 보면 되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거 20 곱하기 1과 여기는 더하기 20 곱하기 여기까지는 가운데니까 2에 놓여 있겠네요. 그죠? 20 곱하기 3. 그 다음에 나머지 이거는 더하기 RB의 반대 방향 곱하기 RB의 1, 1, 5인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여기 10 더하기 10 곱하기 여기서 보면 6이네요. 이게 0이 되는 거니까 RB로 보면 5를 이렇게 지우면 4 더하기 4, 3, 12 더하기 5로 지우면 12. 그러니까 24, 28. 이렇게 되겠네요. RB가 28이 되고 전체 50이니까 RA는 22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지금 C 부분에서 이렇게 잘라서 보면 나머지 여기서 잘랐다고 보면 모멘트가 있을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남아 있죠. 여기는 28이 되고 여기는 10kN이 있고, 이게 지금 1인 거고, 그럼 요만큼은 하중이 걸리니까 여기가 지금 5kN이 남아 있겠네요. 그죠? 그럼 이 모멘트는 요거 세 개를 의한 모멘트만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모멘트는 이 방향으로 보면 이건 같은 쪽이고 이게 반대쪽이니까 28 곱하기 1 빼기 5 곱하기 0.5 빼기 이거하고 이거하고 같은 방향 이제 10 곱하기 2가 되겠네요. 그죠? 이게 20이니까 8 빼기 2.5 5.5가 되겠네요. 그죠? 1번 단위를 쓰자면 이렇게 되겠죠. 자, 10번 문제. 단면 1차 모멘트 Q를 구하라. 단면 1차 Q는 A의 Y바죠. 그럼 이 면적에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Y바를 곱해주면 되니까 Q는 면적은 B 곱하기 요게 지금 3분의 1 H인 거고, 그 다음에 Y바는 여기까지니까 요 값과 요 값의 평균이죠. 2분의 1에 1 더하기 3분의 2의 H가 되겠네요. 중립면은 여기까지니까 그 값은 이 값 H에서 요거 사이의 평균값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게 지금 3분의 5가 되는 거고, 3, 3은 9, 18분의 5 BH의 제곱이죠. 18분의 5 3승. 요건 당연히 3승짜리는 틀린 거예요. Q는 얘기했지만 Q는 A의 Y바이기 때문에 단위가 미터의 세제곱 단위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걸로 보면 2번, 4번은 무조건 버리고 혹시라도 찍더라도 1번, 3번 중에서 해야 된다는 거. 자, 공치응력, 지능력 관계. 이거는 아마 그 요소 설계 과목에서 배웠을 건데 재료역학에서는 강의를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야기하면 이 부분 잠깐 설명을 해줄게요. 공칭응력이라고 하는 걸 여기서 보면 공칭 변형률을 입실론 n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공칭 변형률은 원래 길이분의
델타 L을 나눈 거. 그러니까 원래 길이를 그대로 쓰는 거가 되는 거고, 시그마 N, 공칭 응력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단면적 대비해서 힘을 쓰는 거. 그래서 원래 초기 길이나 초기 면에 대해서 변형률이나 응력을 구했는 게 이게 공칭이에요. 공칭, 노미널. 엔지니어링 스트레스 또는 스트레인이라고도 부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실험을 해서 바로 얻을 수 있는 것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이 중간에 우리가 인장선도를 보면 잡아당겨서 길이가 길어져 있던 또는 단면이 줄어든 상태에서 하중을 받을 때는 우리가 초기 상태가 아니라는 걸 거예요. 단면이 우리가 이렇게 해서 잡아당겼는데 실제로 중간에 보면 이렇게 지금 단면이 줄어들어서 당기고 있는데, 그럼 이 순간에는 여기는 A0지만 이 순간에는 새로운 그냥 단면이 새로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응력을 보면 하중은 그대로 똑같이 물론 P에서 0에서부터 쭉 올라가게 될 거니까 이렇게 될 건데, 그러면 이때 이 단면과 이 힘을 가지고 응력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그래서 진짜 true는 진응력과 진변형률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제 시그마 입실론부터 할까요? 그러니까 입실론 t라고 하면 true라고 보면 얘는 L0가 아니고 중간 L 중간에 그 L이 변화하고 있는 값이 될 거고, 시그마 t라고 하면 얘는 A분의 P가 되겠죠. A0가 아니고. 그런데 지금 요거는 뭐냐면 길이가 이렇게 변화하는 중에 보면 길이가 원래는 L0였는데 중간 여기도 L이었던 상태가 있고 L이 계속 변해가고 있던 거죠. 그러니까 변해가고 있는 거를 다 더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 원래 길이가 중간에 가고 있는 걸 다 더해 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변형률이. 진짜 변형률을 따지려면 예를 들어서 길이가 1부터 시작했다고 하면 1.1까지 갈 때도 더하고 1.1에서 1.2까지도 또한 더해야 된다는 거예요. 트루로 실제로 보려면.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그 과정을 무한정 다 더해보자 라고 하면 dl분의 l을 적분하는 형태가 되겠죠. 실제로는. 그러면 얘는 뭐냐면 로그의 l이 될 거고, 구간은 뭐냐면 l부터 l 끝날 때까지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로그의 L 나누기 L0가 될 거고, 이거는 ln의 L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L0 더하기 델타 L이겠죠. L0 더하기 델타 L이고 L0니까 이거는 ln의 1 더하기 델타 L분의 L0. 이게 뭐냐 하면 공칭 변형률이죠. 그래서 입실론 t는 true strain은 뭐냐 하면 로그의 1 더하기 공칭 변형률로 되는 거고, 그러면 true라고 하는 거는 A라는 걸 구해야 되는데 A라고 하는 건 단면적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정도 왔을 때 탄성일 때 아니고 소성일 때라고 생각을 하면 소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입자들이 탄성은 이 원자들 사이에 간격이 늘어나는 거지만 소성이라고 하는 건 이게 위치가 변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돼 있던 재료가 늘어나면서 이렇게 줄어든다기보다는 이게 이렇게 옆으로 이동을 하는 형태하고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소성이라고 하는 데서는 부피의 변화가 없다. 포화송비가 0.5라고 할 수 있다. 부피의 변화가 없다. 그럼 부피의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결과적으로 A 곱하기 L이 A0, L0일 때하고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되면 A라고 하는 거는 A0의 L 나누기 L0가 될 거고, 그러면 시그마 t라고 하는 거는 A분의 P니까 이걸 넣어주면 A0분의 P 곱하기 L0분의 L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게 시그마 N이 되는 거고, 이건 뭐냐면 똑같이 이 L0 더하기 델타 L이 되니까 1 더하기 입실론 N이 되겠죠. 그러니까 트루 스트레스 값은 그러니까 공칭 응력에다가 공칭 변형률에 1을 더해서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식으로 보면 2번이 나오겠네, 그죠? 그래서 문제에서 이런 거 보면 시그마에다 입실론 더하는 거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말이 안 되고, 여기다 1 더하기 1에다가 시그마를 더하는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3번하고 4번은 볼 것도 없는 거예요. 고른다라고 하면 이 경우도. 자, 그리고 12번 문제 같은 경우 등분포 하중이 작용하는 포에서 최대 전단력의 크기는 최대 전단력의 크기잖아요. 그죠?
최대 전단력의 크기다. 근데 지금 이 모양은 생각을 해보면 이 모양은 우리가 알지만 이렇게 이 분포 하중이 이렇게 내려오면, 분포 하중은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면 그게 이 전단력도를 그려보면 이렇게 사선으로 내려오겠죠, 당연히. 이 부분 또 굳이 이 따질 거면 이 뭐 우리가 처음에 수업 시간에 배웠던 바로는 W가 이게 25 여기에부터 시작을 하고 나머지 이렇게 놓고 이 반대쪽까지 그려가지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일단 이 그림을 딱 보면 전단력도를 생각을 해봅시다. 전단력도가 뭐냐면 A부터 이렇게 쭉 떨어질 거예요. 그리고 B에서 하중을 받아서 당연히 B하고 D 중에서 하중은 어느 게 더 많이 받을까요? 그리고 힘들이 분포 하중이 다 B 근처에서 다 누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B 부분이 D보다는 발력이 훨씬 더 클 거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와서 훨씬 더 이 위쪽으로 올라갈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어쨌든 D가 내리는 하중이 아니고 올라가는 하중이니까 여기에서 무조건 D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하중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니까 여기는 일자 그대로 내려올 거고 이렇게 내려올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 전단력도는 이렇게 생겨 먹었을 거예요, 당연히. 그러면 여기 일대 최대값은 뭐냐면 전단력의 최대값은 이 값 아니면 이 값 아니면 이 값일 건데, 지금 이 값이 될 가능성이 무지하게 높겠죠. 당연히 B 쪽에 하중들이 다 몰리게 될 거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B와 D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포인트는. 그렇게 보면 이때 B와 D의 발력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이게 지금 2에 6이니까 8이죠. 그러면 8이면 전체 8이니까 4. 여기서 이게 4m 되는 지점에 내려오는데 8 곱하기 25니까 200kN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네요. 그죠? 이렇게 들어오게 될 거고, 이렇게 보면 D점을 기준으로 보면 RB 곱하기 8, 이게 뭐냐면 200 곱하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에다가 6이 되겠네요. 그래서 그러면 RB는 뭐냐 하면 50에 3인데 150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게 지금 150인 거고 이게 지금 200이니까 50이 되겠네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50인 거고, 그러면 요 값만 따져보면 되겠네요. 그죠? 2 곱하기 25니까 50이네. 마이너스 50이고 150이니까 이게 100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얘는 답이 2번이 되겠네요. 100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요 포인트만 이제 구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보면 되고, 13번 이 평면 응력 상태인데 지금 수직 응력만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모아서클로 보면 여기가 700이 있는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300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원이 그려지는 거고, 이 값이 타우의 맥시멈 값이 되는 거고, 최대 수직 응력은 당연히 이 값이 되겠네요. 700이죠. 그 다음에 전단 능력은 이거 사이가 지금 1000이니까 이게 지금 500이죠. 그죠? 500. 그럼 반지름 500짜리. 그러면 2번이 되겠네요. 모아서클 상에서 이제 이 중간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끝점, 중력처럼 주어진 거죠. 이렇게 보면 이게 지금 700인 거고, 이게 지금 300인 거고. 이게 주어진 문제니까. 자, 14번. 안찌름이 2m고 1메가파스칼의 내압이 작용하는 원통 압력 용기에서 최대 사용 능력이다. 그다음에 두께는 약 얼마인가, 또 약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지금 알지만 이게 2m에서 크기 때문에 이게 지금 2m니까 되게 크잖아요. 그죠? 2m 되게 크니까 이 두께를 같이 원래는 이 안쪽 두께 뭐 바깥 안쪽 면에서 이제 두께를 고려하고 그런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걸 고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보면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지금 2m인 거고 이게 지금 2m인 거고 이렇게 두께 T가 있을 건데 여기는 1메가파스칼이 있고 걸리는 응력은 뭐냐면 T분의 PR이 훨씬 더 크죠. 원통형일 때는 T분의 PR과 2T분의 PR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T분의 PR이 당연히 우리가 파괴 기준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뭐냐면 200메가파스칼인데 안전계수를 2를 줬어요. 나머지 2인 거고 압력 P는 1메가파스칼인 거고, 그래서 R은 뭐냐 하면 1m인 거고 이걸로 보면, 그러면 T는 뭐냐면
100 같은 메가파스칼 하니까 없어지고 100분의 1 미터가 되네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1cm고 밀리미터로 하라고 하니까 10mm. 자, 양단이 고정된 주철 재질의 원주가 있다. 원주가 있고 지금 보면 오일러식이고 좌굴 문제죠. 그죠? 좌굴 문제인데 지금 양단이 고정단이다 라고 하면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지금 이렇게 된 거고, 그러면 LE가 지금 0.5L이 되겠죠. 원래 처음 이 구할 때 했던 게 뭐냐면 양쪽이 핀인 경우에 기둥이었고, 이때는 L, E가 그대로 L, 이건 모양이 이렇게 휘어지기 때문에 하나의 이 사인 곡선의 한 이 모양이었죠. 근데 이게 자유 기둥이 되면, 자유단이 되면 얘는 이렇게 휘어진 것처럼 되니까 이건 요거의 2배가 된다. 그래서 LE는 2L이 되는 거고, 한쪽이 고정이고 한쪽이 이렇게 핀으로 잡아 두었던 거는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렇게 휘어져야 되니까 이렇게 구하면 얘는 0.7L이 되는 거예요. 양쪽이 다 잡혀 있는 거는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져야 될 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절반. 그래서 풀이는 식으로는 수업 때 다 해줬으니까 0.5L이라는 거 알고 있는 거고, 오일러식에 따르면 PCR은 이 L 제곱분의 파이 제곱의 2의 I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원주라고 했으니까 이게 반지름이 있는 거니까 I는 1의 그러니까 파이 R 4제곱이 되는 거고, 얘는 결국 A 곱하기 4분의 R 제곱이 되죠. 그죠? 그래서 알겠지만 이제 원의 회전 반경, 좌굴에서 회전 반경 R을 따질 때는 이 I가 AR 제곱 이렇게 만든 거죠. 그죠? 이게 이제 뭐 우리가 C라고 이렇게 쓰면, 그러면 원일 때 회전 반경은 2분의 C, 2분의 R을 가지고 이 판단을 한다라는 거고, 지금 여기에서는 이거 그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지금 여기에서 보면 임계 응력을 구한 거니까 시그마 CR은 A분의 PCR인 거고, 그럼 I가 지금 이게 뭐냐면 A 곱하기 4분의 R로 씁시다. R의 제곱인 거죠. 그러면 파이 제곱의 2에 R 제곱의 4고, 요거는 실제로는 LE가 되는 거죠. 좌굴에 맞춰서. 그러면 2분의 L의 제곱이 되니까 이렇게 없어지겠네요. 그러면 파이 제곱 2에 좌굴은 이렇게 쓰는 게 훨씬 익숙하죠. 그래서 이게 지금 0.0247이다. 그럼 2를 지우고 나서 구하고 싶은 거는 L 나누기 R이니까 얘는 뭐냐면, 그러면 파이의 루트의 0.0247이 되겠네요. 그래서 파이 나누기 루트의 0.0247 하면 20, 19.998이니까 20인데, 지금 보면 원주 직경의 몇 배인가 라고 해서 L은 10D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10배. 이렇게 풀면 되겠죠. 자, 16번 문제는 이제 자중 문제인데, 이 원추에서 자중을 받았을 때 보통 우리가 이제 처짐 문제, 그 다음에 이 보면 응력값, 그 다음에 처짐값, 유값 이런 걸 따지고 있었는데, 이 물론 그냥 원주로만 있을 때 대비해서는, 이건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해줬으니까 여러분들 자료도 올려줬고, 그죠? 여기에서 지금 요 노트 정리했던 거, 우리가 정리했던 거 보면 이렇게 지금 이 분포하중, 집중하중, 모멘트일 때 8, 6, 3, 2, 2, 1이라는 거, 여기도 빨갛게 같이 1이라고 그냥 써주는 게 편하겠죠. 그 다음에 이 길이 2분의 1 왔을 때는 48분의 5. 세타는 그대로 똑같은데 2분의 L 넣어야 되니까 8, 2분의 PL 제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단순보일 때는 384분의 5, 세타는 24분의 1, 48분의 1, 16분의 1. 여기는 루트 3분의 1 위치에서 9루트 3. 여기 모멘트 주어지면 6분의 1과 3분의 1이 있는데 가까운 쪽이 훨씬 더 크게 3분의 1.
양단 고정이 되어 있는 부정정 보에서는 P는 요거 절반 대칭일 때만 모멘트가 8분의 PL, 델타량은 192분의 PL 3승. 그래서 요게 지금 원주 형태일 때 우리가 계산을 했던 거 설명을 해줬었고, 요 부분이 지금 원추형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설명은 해줬는데 굳이 한 번 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이 단위 최적당 중량이라고 하니까 감마라고 하는 건 중량은 W고, 그 다음에 단위 최적이니까 최적 V가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 힘이라고 생각하는 W라고 하는 거는 감마에다가 V를 곱한 거예요. 감마에다 V를 곱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길이가 L이면 여기서부터 우리가 일단 Y라고 이렇게 잡으면 요 길이 반지름을 우리가 X다 이렇게 놓고 요 길이를 Y라고 놓으면 비례식으로는 Y 대 X는 요 X 대 요거는 D 대 L이 되겠죠. D의 2분의 D 대 L이 되겠죠. D 나누기 2의 L로 만들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따라서 Y 기준으로 보면 이게 내려오면 되니까 D 나누기 2L의 X가 될 거다 라고 식을 하나를 만들 수가 있죠. 그죠?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이 저장된 변형 에너지라고 했으니까 지금 축방향으로 이렇게 보면 이 축방향으로 내려오는 변형 에너지니까 변형 에너지식은 U는 뭐냐면 수업 시간 한 대로 2의 2분의 P 제곱 D 이걸로 보면 Y 방향이니까 DY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0부터 L까지 적분을 해주면 되는데, 다만 여기에서 이 Y라고 하는 축방향, 이 길이 방향 기준으로 봤을 때 A도 지금 변화를 하고 있고, 이거와 이걸로 보면 변화를 하고 있고, 하중 P라는 것도 지금 중량이기 때문에 여기라고 하면 요만큼의 무게, 여기라고 하면 이만큼의 무게가 될 거니까 변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하중 P도 Y의 함수가 되는 거고 A도 역시 Y의 함수가 된다 라고 알고 있겠죠. 그죠? 근데 자, P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말하면 소위 말하면 W인데, 이 W는 뭐냐면 감마에다가 V를 곱하는 거예요. 근데 이 V라는 거 한 건 뭐냐면 원추형이잖아요. 원추형이니까 원추형은 3분의 1의 A 곱하기 높이, 여기서 말하는 Y인 거죠. 여기 Y. 근데 A는 뭐냐면 실제로는 파이 X의 제곱일 거고, 그죠? A는 X에 대한 함수고, 어쨌든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면 이 식상에서 보면 이 P제곱 나누기 A라는 게 들어가는데, 그러면 여기서는 감마 제곱에 3의 제곱에 위에 A가 제곱이 돼서 하나가 남고 Y의 제곱,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지금 모양이. 그러면 U라고 하는 거는 0부터 L까지 적분을 하는데 2분의 1 곱하기 요거니까 9분의 감마의 제곱에 지금 나머지 A가 남아있죠. 그럼 A는 지금 파이의 X의 제곱이 돼야 되는 거고 Y의 제곱에 DY가 될 거다. 지금 Y에 대해서 적분을 해야 되니까 여기 있는 X라고, 여기서 요걸 이제 X로 표현을 해야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X는 2L분의 DY가 되니까 여기다 넣어주면 정리를 해보면 여기가 2가 있네요. 요게 결국은 2L분의 D의 Y의 제곱이 될 거예요. 그러면 숫자로 보면 제곱이니까 4, 2 있고 9니까 8, 9, 72. 일단 빼보자고요. 이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거는 감마는 변화가 없고 파이가 되고 D의 제곱이 되고 미리 길이 L의 제곱이 되고, 그러면 나머지 Y 제곱에 Y 제곱이니까 Y의 4제곱에 DY 0부터 L까지 그러면 얘는 뭐냐면 당연히 우리가 5분의 L의 5승이 되겠네요. 그러면 72 곱하기 5니까 362가 될 거고, 여기 L 제곱 있고 5제곱 있으니까 L의 세제곱, 그러면 차례대로 그냥 쓰면 감마 제곱 파이의 D의 제곱에 L의 세제곱,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그죠? 이렇게 4번으로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델타량을 구하는 것도 해보고,
우리가 얘기했죠. 이거는 원주형하고 차이는 뭐냐면 이 하중이라고 한 게 결국 부피에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3분의 1만큼 차이가 난다는 거. 그거는 원기둥의 부피하고 이런 원뿔의 부피가 계산식상으로 3분의 1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P가 있는 거 하나에 대해서는 3분의 1. 여기서도 델타량도 역시 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원래 원기둥으로 되어 있던 거에 대비해서 3분의 1만 쓰면 돼요. 그래서 원래 원기둥은 2분의 감마 L 제곱이죠. 그래서 이렇게 풀이를 하면 될 거고. 자, 그 다음 17번. 17번은 이 토크가 동일하다고 했으니까 타우 값을 구하면 되죠. 그죠? 타우는 J분의 TC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 그러면 이 T는 동일하니까 결국 타우 A와 타우 B에서 뭐냐면 C도 동일해요. 그죠? D가 있으니까 D의 절반이니까 가장 외부까지의 반지름 끝까지의 거리가 되는 거니까 C는 결국 D 나누기 2가 되니까 똑같아요. 그러면 결국 뭐냐면 타우 A 나누기 타우 B를 구하라고 하는 거는 JB 대 JA가 되겠죠. 역수로 돼 있으니까. 이걸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J라고 하는 거는 뭐 IP로 쓰는 데도 있긴 하지만 2분의 파이의 R의 4제곱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R을 D로 바꾸면 2의 4제곱, 그럼 16이고 32분의 파이 D의 4제곱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놓고 보면 위에 A는 32분의 파이 D의 4제곱이 되는 거고, B는 이걸 빼야 되죠. 그죠? 32분의 파이, 그리고 D의 각각의 4제곱인데 일단 이것도 다 지워도 돼요. 비율이니까. 그러면 이거의 D의 4제곱의 차이니까 이거의 차이인 거죠. 그죠? 이게 2분의 D인 거와 D의 차이니까 결국 이건 거예요. 지금 비율은. 그러면 16이니까 16분의 15. 그죠? 그죠? 16분의 15. 3번. 이게 답이 되겠네요. 16분의 15. 반대로. 1번. 숫자를 잘못 봤네. 16분의 15. 18번은 단면 지름이 주어져 있고, 환봉이 지금 전단 하중을 받았고, 그래서 전단 변형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타우라고 하는 게 A분의 V가 있는 거고, 이게 이 탄성 계수를 구하는데, 세로 탄성 계수는 2잖아요. 그죠? 근데 포화송비를 줬으니까 G가 2의 1 더하기 누분의 2가 되니까 결국 G를 구하라는 이야기였어요. 이게 G 감마라고 놓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G를 구한 다음에 2를 다시 구하라는 거죠. 그죠? G에서부터. 그러면 이걸 보면 전단 하중이 25kN 이고, A는 단면 지름이니까 4분의 파이 D의 3의 제곱, 4분의 파이 D 제곱이니까 센티미터의 제곱인 거고, G가 들어가고, 감마는 이미 0.0007호 라디안으로 이미 왔으니까 그대로 G 값이 나오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100 넣어주면 밀리미터고 기가파스칼이 되겠네요. 바로 나누기 100만 쓰면 되니까, 그렇게 보면 25 곱하기 4 나누기 파이 나누기 100 나누기 0.00075 그러면 하고 3의 제곱 나누기 9까지, 그러면 47.15 이렇게 나오겠네요. 47.15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 포화송비가 3이니까 2는 뭐냐면 2배의 1 더하기 0.3 곱하기 47.25 기가파스칼. 그러면 계산해주면 곱하기 2 곱하기 1.3 122.6 기가파스칼. 3번이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 19번. 원형 단면의 단순보예요. 이게 원형 단면의 단순보고, 이게 지름 D를 물어보는 건데, 등분포 하중을 받고 허용력이 800 파스칼일 때, 그럼 이게 지금 10 지금 뉴턴 퍼 미터이고, 그럼 이게 지금 1미터니까 지금 가운데 여기에서 10뉴턴이 작용하는 거하고 똑같네요. 그죠? 문제가 단위계가 굉장히 웃긴 단위계로 지금 해놨네. 10뉴턴이라고 해봐야 1kg니까
10N라고 하면 1kg니까 문제상으로 봐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네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허용력, 보에서 허용력이라고 하면 시그마는 S분의 M인 거고, 지금 이게 지금 원형 단면이니까 모멘트고 이제 I분의 MC인 거죠. 그러면 I라고 하는 거는 1의 I니까 4분의 파이 R 4제곱인 거고, 그 다음에 C는 R인 거고, 그러면 파이 R 세제곱분의 4M이 되는 건데, 여기서 R을 D로, 지금 지름을 물어보고 이러니까 D로 고친다고 생각하면 파이 D의 세제곱에 8이니까 32M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근데 이 허용력 이게 지금 800파스칼이고 800파스칼일 때 D를 구하면 되는데, 그럼 모멘트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 모멘트를 구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뭐냐면 지금 이게 10이니까 10이고 이게 지금 0.5면 이쪽 반력 값을 구해 보면 RA와 RB를 일단 무조건 구해야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A점 기준으로 보면 0.5 곱하기 10이니까 5는 여기서 보면 2m에다가 곱하기 RB, 그럼 얘는 2.5 뉴턴이고, 이건 그럼 얘는 7.5 뉴턴이겠네요. 그죠? 그러면 이대로 보면 7.5 뉴턴만큼 올라갔다가 7.5 RA니까 밀어 올리면 되죠. 그죠? 7.5만큼 내려갔다가 요 기준, 이렇게 기준 보면 여기서 2.5 마이너스 2.5에 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까지 지금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와서 올라가는 게 전단약도. 지금 모멘트를 구해야 되는데, 모멘트는 모멘트의 최대값은 0을 지나갈 때죠. 그죠? 그러니까 요 면적인 거예요. 근데 요게 지금 2.5니까 7.5 대 2.5 1대 3이죠. 그럼 요게 100cm니까 여기는 75cm겠네요. 여기는 25cm고, 이 비율대로 가는 거니까. 그러면 실제 모멘트 값은 얼마냐면 삼각형의 면적이니까 7.5 뉴턴 곱하기 75cm, 이게 모멘트일 거고, 그러면 여기서 D의 세제곱은 바꾸면 되니까 파이에 800 파스칼이면 뉴턴 미터의 제곱인 거고, 단위를 한번 일단은 맞춰 봅시다. 그래서 2분의 1에 곱하기 7.5 뉴턴인 거고, 곱하기, 그냥 얘는 그냥 미터로 이렇게 바꿉시다. 바꾸면 뉴턴 없어지고 미터의 세제곱이니까 그냥 이거 그대로 계산기 누르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16 곱하기 7.5 곱하기 0.75 나누기 800 나누기 파이 이거고, 이거를 3승근으로 엔서를 눌러주면, 그러면 D는 뭐냐면 0.330 미터. 그러면 이게 밀리미터로 하라고 했으니까 지금 세개가 330이 되겠네요. 그죠? 1번. 자, 마지막 20번 문제. 지름이 작은 D고 바깥쪽은 큰 D일 때 두 평판 사이에 압축되고 있다. 그럼 이거는 부정적 문제죠. 그죠? 이거는 지금 이렇게 눌렀던 델타량이, 이 델타량이 요거의 델타량과 이 바깥쪽, 그러니까 안쪽이 지름 D, 안지름 껴서 강철봉이네요. 이게 강철이고 이게 동관, 이게 강철봉이고, 그럼 델타 스틸의 델타량과 스틸의 동의 이 델타량이 똑같아야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델타는 이게 뭐냐면 이 AE분의 PL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는데 지금 응력을 줬네요. 그러면 요 값을 준 거네. 그러면 델타 S는 뭐냐면 시그마 S의 ES의 L인 거고, 이게 지금 델타 이 동관하고 똑같아야 되니까, 그러면 카퍼로 해서 C로 써야 되겠구나. 황동이 아니니까. 그래서는 C로 해서, 그러면 요거는 시그마 C의 E의 C의 L이 되니까 이거 두 개가 같은 거고, 비율은 S 나누기 C를 하라고 했으니까 이게 1로 내려오고 얘가 올라가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ES의 EC, 그래서 이거 두 개가 같은 거니까 이게 내려오고 이게 올라가면 되겠죠. 그러면 S는 200, 밑에는 120, 그러면 3분의 5
3분의 5, 3분의 5, 3분의 5, 4번. 번호 잘못 찍을 뻔. 3분의 5. 이렇게 풀면 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뭐 한 3회차 정도 풀이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번 2회차 문제는 크게 어려운 문제들은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과제 풀이를, 이 영상으로 대신을 할 테니까, 이걸 보고, 진행하도록 합시다.